저는 포기가 빠릅니다. 헬스도 예외는 아니고 이번이 인생 5번째 헬스장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몸짱이 될 수 있을 거란 헛된 망상은 하지 않고요. 그저 이런 운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체력이 없어질 것 같아서 하는 생존 운동입니다. 5번째 헬스장을 등록하면서 느낀 건 역시 헬스장마저도 이곳저곳 다 경험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헬스장은 제가 서울에 살기 전 동네에 등록한 낡은 헬스장이었는데 그땐 군대도 가기 전이었고 친구 따라 몇 번 가본 게 전부여서 딱히 이렇다 할 말은 없고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 아무래도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20대 후반부터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껏 관리하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핀 나이살들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서 처음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시설도 되게 좋아 보이고 젊고 몸 좋은 회원들이 많고 잘생기고 이쁜 PT쌤들도 많고 헬스장에 들어오면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해주는 말 그대로 젊은이들의 헬스장이었는데요. PT 등록을 꼭 해야 하는 헬스장이었어서 당시에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내 인생을 바꾸는데 PT 10회에 7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물론 PT를 받은 건 큰 도움이 됐어요. 기초적으로 운동기구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 몸 상태를 진단해주고 제 몸이 어디가 얼만큼 엉망이고 무슨 몸인지 친절하게 PT쌤이 알려주시고 식단도 체크해서 뭘 먹고 뭘 먹지 말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쉽게도 일이 바빠지면서 헬스장에 가게 되는 빈도수가 줄어들더니 결국엔 기간이 끝나버려서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바쁜 일이 끝나고 다시 헬스를 끊으려고 할 때 고민했던 게 그곳에 다시 등록을 할까? 아니면 동네 다른 곳에 등록을 해볼까?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왜 그런가 했냐면 제가 그 헬스장에 머무는 동안 워낙 젊고 몸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극도 되지만 동시에 위축되기도 했고 제 찌질하고 연약한 몸이 그곳에서 뭔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기구를 쓰려고 보면 항상 그 자리에 다른 회원분들이 있어서 깔짝 러닝머신만 타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넓고 운동기구가 많은 근데 사람은 별로 없는 곳에 등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등록한 헬스장은 나름대로 제 기준에 맞아서 잘 다녔지만 PT는 받지 않았어요. 뭔가 저번에 받은 PT 내용을 스스로 복귀하면서 혼자서도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집이랑 좀 멀었거든요. 당시엔 겨울이기도 했고요. 아시겠지만 겨울엔 쉬는 날에 그냥 침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아무리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도 어떤 날은 너무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갈 엄두조차도 안 나고 어떤 날은 또 눈이 너무 많이 와요. 눈길이 미끄러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고 뭐 이런저런 핑계가 많았지만 결국엔 집에서 조금 멀다는 이유 하나로 자주 들리지 않다가 결국엔 또 일이 바빠지면서 그 핑계로 헬스장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4번째 헬스장은 제가 이사를 하면서 가게 된 곳인데 제가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렴한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저렴하다. 그쯤 되니까 제가 지금껏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했던 헬스장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부은 돈이 너무 아깝기도 했고 또 언제 일이 바빠지고 언제 귀찮다는 핑계로 그만둘지 모르겠으니 최대한 저렴한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랑 가까운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그곳은 뭐 PT쌤도 없고 운동기구도 별로 없고 허벅지랑 팔만 엄청 두꺼우시고 배가 조금 나오신 관장님 한 분이 계시던 체육관 같은 헬스장이었는데 처음에 제게 PT를 권유하셨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 헬스장에 온 거라 PT를 등록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낡고 운동기구가 다른 곳보다 몇 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회원들이 굉장히 적었고요. 있다고 해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참 어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혹은 저처럼 볼품없는 근육을 가진 초보 헬린이들만 있는 헬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축될 일도 전혀 없고 할머니 옆에서 운동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제가 뭔가 건강하다는 느낌도 들고 운동기구가 적다고 해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할 줄 아는 운동기구가 몇 개 없어서 충분했습니다. 가격도 다른 헬스장보다 거의 반값이어서 만족했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엔 제가 일이 바빠지면서 헬스장을 가는 빈도수가 줄게 됐고 들락거리는 빈도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관장 선생님께서 갈 때마다 저를 놓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뭐 운동법도 알려주시고요. 잔소리도 좀 하시고요. 갈 때마다 저는 그냥 솔직히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관장쌤이 저에게 계속 인사를 해주셔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또 불편해졌습니다. 뭔가 자주 가지 않으니까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일이 바쁘다는 어줍잖은 핑계로 관장님께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엔 기간이 끝나서 헬스장을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재등록하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관장쌤이 말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시는 이 헬스장이 이제 제 인생 5번째 헬스장입니다. 집이랑 가깝고요. 굉장히 좁은 헬스장이고 삐까번쩍한 운동기구도 없고요. 회원들 대부분이 헬스장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는 초보분들이 많은 것 같고 엄청 몸짱 회원분들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가격도 옆에 있는 헬스장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선생님은 딱 남자 2분이신데 처음 등록할 때 시설을 소개해주시고 가격 소개해주고 끝이었습니다. 헬스장 올 때마다 인사는 해주시지만 그 이상 말을 걸진 않으셨어요. 왠지 앞으로도 제가 PT 등록 같은 걸 문의하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것 같고요. 뭐니 해도 헬스장은 남 눈치 안 보고 좀 찐따 같아 보여도 맘 편히 제게 집중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면 좋은 것 같아요. 운동 끝나고 카운터에 있는 초콜릿도 뭔가 세심한 배려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